안녕하세요, 데브럴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출국하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가 일식을 좋아해서 일식 사준다고 해서 일식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부강, 여기 보면 뿌창, 민주, 원민, 문명, 뭐 법치, 공정, 평등, 자유, 애국,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이게 몇 년 전부터 어떤 캠페인 같아요, 저게.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어제 저게 왜 붙어있는지 아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잘 모르겠다, 저걸 붙여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오면은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은 곳에, 무단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은 곳에 금연이라는 걸 붙여둔다. 금연을 붙여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은 여기서 문명이라고 적어야 하는 이유는 그럼 뭐겠냐? 그거죠. 문명인이 많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했더니, 저는 그냥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순순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다, 필요한 것 같긴 하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 저거는 웃자고 한 말이긴 한데, 제가 이번에 2023년도의 시점으로 이제 중국에 와서 느낀 거는, 흡연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공중 도덕이나 에티켓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뭐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오였을 때 2017년만 해도, 중국 여행을 2017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물론 그때도 이미 좀 중국이 워낙 도시화가 많이 돼 있고, 저는 대도시 위주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좀 이미 그때부터 듣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른데? 라는 게 있었거든요. 물론 듣던 거랑 다르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듣던 대로인 부분도 있었죠. 왜 소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왠지 막 중국 하면 여기 뭐 여기저기 막 뭔가 도덕을, 공중의식을 잘 안 지킬 것 같고 시끄러워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상하이가 제가 듣기로는 집값이 우리나라보다, 서울보다 비싼 동네도 꽤 많거든요. 단적인 예로 제가 이틀 전에 갔던 구베이라는 지역은 일본인 주재원들이 많이 사는 데인데, 거기는 국민평수 85m짜리 84m짜리 28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20억 정도 한다고. 그럼 거의 잠실 뭐 아파트 수준인데, 뭐 그런 동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적어도 상하이 중심부 시내에서는 좀 그럴 일이 많이 없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국이 워낙 크고 지역도 워낙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교통 운전은 진짜 개같이 하는 건 맞습니다. 운전. 또 며칠 전에 이제 그저께였나? 신창구전이라고 이제 같이 갔던 한국인 분 한 분이 저를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하루 종일. 참 감사한 일이죠.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또 중국은 또 희한한 게, 큰 차랑 작은 차나 아니면은 전동차랑 자동차가 붙는다 하면, 여기는 사고가 어떤 형식으로 났던지 간에 무조건 일단 자동차 잘못으로 간주를 하고 본다. 그래서 오토바이 오는 사람들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보니까, 이제 운전자들도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되니까 더 빡빡하게 모는 것 같다라는 어떤 감상을 남기시긴 했습니다. 제가 여기 사는 건 아니니까 잘은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오토바이 도로가 이렇게 뻔히 있는데 인도로 가요. 좀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왜 저러지? 아무튼 좀 그런 일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와서 느낀 거는, 여기 사람들은 생각보다 불만이 꽤 많이 있구나. 요즘 만나러 가는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 첫날 새벽에 한 2시까지 같이 술을 먹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한 2달, 3달 막 락다운 건 것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 사람들이 표출을 안 할 뿐이지 불만 자체는 굉장히 많은 편이다 라고 했고요. 저희 또 중국농 중버몽이라고, 그쵸, 차이나 드림이라고 이렇게 딱 캐치프레이즈예요. 저게 옛날부터 한 2010 몇 년부터 갑자기
중국의 뭐 꿈이 나의 꿈이다 해서 쫑거멍 워더멍 해가지고 좀 있었는데 여전합니다. 저건가? 그러니까 이제 국가별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죠. 뭐가 있었지 예전에? 제가 뭐 예전에 기억나는 거는 서울, 소울 오브 아시아였나? 아시아의 영혼 서울 해가지고 그 소울이랑 서울이 비슷한 걸 이용한 캐치프레이즈 뭐 그게 뭐 시장 바뀌면서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기 국가적으로 그냥 캐치프레이즈 계속 가는 거죠. 한 10년, 15년 이렇게 보고. 네,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 여기 여전하네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그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 실업률 안 좋은 거 맞고 실업률 이런 게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석사 나왔는데 저렇게 배달 같은 거 하는 사람도 꽤 많다고 들었고요. 그러니까 배달업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게 석사까지 나온 사람이 사실 그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어야지 그 전공을 한 걸로 살릴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굳이 좀 어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진입할 수 있는 걸로 진입을 한다. 이만큼 좀 심각하다 지금 중국 상태가. 여기가 아마 제가 듣기로는 공식적으로도 2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저 추진할 때도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거의 얼마였지? 한 10 몇 %였어요 그때. 10 몇 %인데 뭐 단군일에 최악의 막 취업 뭐 시장 막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진짜 겉보기로는 잘 돌아가가지고 도대체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여긴 20%인데도 조용하네요 라고 했더니 그때 들었던 얘기가 여기는 정치체제가 사회주의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였으면 10% 내외로도 충분히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사안인데 여기는 뭐 당장 정권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20% 가지고는 택도 없다. 사회가 뒤집어지려면 뭐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았는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까르푸였나? 이따가 까르푸 가서 귀국할 때 저 아는 형님이 선물로 중국 차를 사와라 라고 하셔가지고 생일 선물로 그래서 차를 사갈 건데 딱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아마 여기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초밥 먹고 넘어갈 거 그 차 사고 홍차오 공항이라고 이제 뭐 한국의 서울로 치면 약간 김포공항 포지션이에요. 시내에서 가깝고 접근성 좋고 제가 들어온 거는 푸동이라고 이제 여기 시내에서 한 40km 떨어진 인천공항 같은 포지셔닝 공항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홍차오라고 김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좀 편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중국 특성 중국 특 이렇게 8, 7, 6, 5 저렇게 네 시간이 표시가 돼요. 우리나라에는 왜 도입을 안 할까 참 궁금하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근데 확실히 중국이 잘 사는 편은 맞는 게 오토바이도 많은데 대체로 보면은 어떤 주된 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 없고요. 대다수가 배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뭐 조끼나 뭐 옷 입은 꼰새 아니면은 뒤에 매달리고 있는 어떤 바구니 같은 거 보면 그리고 이것도 얘기하겠다. 보시면 번호판이 파란색인 것도 있고 녹색인 것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을 쓴 이제 운송기 수단은 전부 다 파란색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아는 거 아니고 들어서 알게 된 건데 내연기관은 파란색 그리고 이제 전동기관을 이용한 거는 녹색인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 저 파란색 번호판이 하나 봤는데 2천만 원인가? 그 정도가 필요해.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아무튼 저런다니까요. 진짜 지들이 왕이에요. 여기서 2천만 원? 근데 저 이제 전동차는 이제 환경 규제가 진짜 중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빡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이대로 가면 진짜 큰일 난다. 환경적으로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거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중국의 이상 기후 막 해가지고 한국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막 심각한 어떤 기상 현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제가 듣기로는 상하이에서 이제 신규 번호판이 내연으로는 안 나온대요.
기존에 누가 가지고 있던 거를 사오던지, 그러니까 슬롯이 있으면 이제 꽉 찬 거죠. 슬롯 신규로 안 받고 기존에 누군가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사오던지 해야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지금 전기차 아니면은 신차를 거의 뽑을 수가 없는 지경이라서, 그래서 전기차 보급률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요게 뭐 괜찮은 거겠지? 예. 근데 뭐 이제 멀리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긴 한데, 아무튼 뭐 시내 주행 위주로 갈 거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엊그저께 저 이제 가이드 해주신 분 같은 경우는 연태라고 그 연태군양으로 유명한 그 도시에서 차 몰고 오셨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1200km인가 1300km를 운전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기 파란색 번호판, 내연도 여전히 많긴 한데, 예, 저 앞에는 보시면은 녹색입니다. 녹색이죠. 예, 저거는 이제 전기차. 예, 그래서 그렇게 장거리의 경우는 이제 불편하다. 아니 근데 저도 한국에서 무단횡단을 가끔 하긴 합니다만 무섭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은 내연기관차 뽕뽕 먹을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상해 내에서는 신규 차는 저걸로 안 나온다, 내연으로 안 나온다라는 거를 그냥 이건 재미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사실 중국의 어떤 정책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이제 됐다. 파란불. 우리 스시집 어디지 근데? 지금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유심히 만료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인터넷이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까 못 찾으면 6번 출구 앞에서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 몇 시지? 일단은 6번 출구만 찾고서 영상을 끊어야겠다. 예. 아무튼 예, 중국 거리 깨끗하죠 생각보다. 예. 이 정도 동네는 돈이, 일단 상해는 돈이 많은 도시라서 예, 뭐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고 비교적 예, 좋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너 어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중국인이야 라고 안 하고 나는 상해인이야 라고 한다고 할 정도로. 예. 어제 만나서 같이 놀았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도 이제 상해 상해 호구라고 하거든요. 후카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해 민증이 있는데, 상해 민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값어치가 크다라는 단적인 예로, 상해에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 여행 비자를 5년짜리를 그냥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원래 돈이 없거나 하면은 이제 불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잔고증명 막 몇천만 원 통장에 집어넣고서 그거 인증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도 되는 거죠. 예, 그 정도로 꽤나 저거하다. 꽤나 어떤 6번 출구 났다. 6번 출구고요. 그 정도로 꽤나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인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사람들은 불차로 안 온다 라고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쇼핑몰 우리나라 대도시랑 완전 똑같아요 여기는. 근데 근데 스시집이 어딘지 모르겠네. 그리고 저기는 시에전 이 어쩌고 시에 근데 한국어로도 적혀있네. 보이세요? 진일 전이 전이 장요 장시에 게장이네요. 게장. 상해가 원래 게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하이잖아요. 하이. 이게 하이가 바다 해자거든요 결국. 그래서 황푸강이라는 거랑 이제 상해 그쪽에 이제 바다랑 이제 접해 있는데, 그쪽에 황게가 그렇게 맛있어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상해 황게. 네. 그래서 근데 이 초밥도 못 찾겠네. 진짜 큰일 났네. 제가 알기로 이 쇼핑몰 안쪽이 아니라 이제 건너가서 저 위쪽에 있는 어떤 모나 쇼시라고 돼있었는데, 어쨌든 일단은 여기까지 왔고, 저는 좀 지도 좀 보면서 찾아가야 될 것 같아서 영상 잠깐 끊고